네, 반갑습니다. DSA 컨설팅 대표 김대용 원장입니다. 이번 영상은 제가 미리 예고해 드린 대로 이제 현직자분들을 위한 거예요. 사실은 공직에 계시는 현직자분들을 위한 건데, 심층 면접 준비하시는 분들도 인간관계론이 중요한 심층 면접의 테마이기 때문에 분야 불문하고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손자병법을 활용한 슬기로운 공직 생활입니다. 제가 이제 국내 최고 에이전시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여러분들 TV에 보이는 강연하시는 교수님들이나 뭐 전문 강연하시는 강사분들이 웬만한 분들은 거기 이제 소속이 돼 있어요. 그쪽에서 강연 요청을 받아서 제가 어떤 걸 강연할까 고민하다가 이제 이걸 이제 원래 저는 이제 인적 자원 개발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제 원래 전문 분야니까 손자병법에서 간단한 전략 전술을 이제 인간관계론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어떠한 행동 원칙으로 삼으면 좋은 건지에 대해 좋을지에 대해서 제가 가볍게 풀어서 설명드리는 시간이에요. 이제 중국 사람들은 이게 전략 전술에 능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사람은 뭐 인간관계에 있어서 전략 이렇게 얘기하면 막 속물인가? 계산하면서 사람을 대해 뭐 이렇게 착각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나에게 어떤 일에 있어서 전략이 있다는 건 내 나름대로의 원칙이 있고, 그러한 원칙에 따라서 어떻게 상대방을 바라보고 어떻게 주변 환경을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내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또는 내가 어떤 직장에서 일을 함에 있어서도 내 나름대로의 원칙들이 있어야 되고, 내 나름대로의 그 원칙에 따른 전략이 있어야 돼요.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제가 원론적인 측면에서 설명을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이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처한 직장생활, 그 다음에 이제 심층면접 준비생이라면 상황 설정 질문에서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팁을 얻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손자병법은 워낙 유명하니까 제가 손자병법에 대해서 소개하는 건 생략할게요. 맞죠? 뭐 다들 들어봤을 거 아니에요, 그죠? 저는 이제 손자병법이라는 소설로 아주 어렸을 때 이제 접했어요. 오자서 나오는. 그 다음에 이제 어쨌든 뭐 그냥 넘어갑시다. 예. 손자병법은 이게 크게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잠깐만요. 1편부터 13편까지 있고, 총 한자로 6,109개의 글자로 쓰여져 있어요. 그 다음에 1편은 시계, 2편은 작전, 3편은 모공, 제1조로 되어 있고, 이제 이거는 이제 전투, 실제 전쟁을 하기 앞서서 내가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론. 그 다음 실제 이제 전투가 벌어지면 어떻게 할 것인가는 4편의 형, 5편의 세, 6편의 허실이 이제 되어 있어요. 실행하는 단계죠. 그 다음에 7편 군쟁은 제3조로 이제 전체적인 용병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8편, 9편, 그 다음에 9편의 행군, 10편의 지형은 제4조로 주변 환경을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11편의 구지, 12편의 화공, 13편의 용관은 제5조로 대규모 살상 무기나 첩보전 등 특수전쟁을 이제 수행하는 어떤 전략에 관한 문제예요. 이제 요거를 제가 인간관계론에 있어서 어떠한 행동 원칙으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릴 거고, 저도 손자병법만 파고든 뭐 어떤 학자나 이런 건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냥 직관적으로 손자병법에 나오는 그 구절들이 이제 실제 비즈니스 측면에서 또는 직장생활 내에서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 건지에 대해서 설명드릴 거고, 그 직장이라 하면 사기업체가 아니라 공공기관이라는 환경적 요소 있죠. 그 요소에서 어떻게 풀어서 이제 행동할 것인가를 설명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심층면접 때 이론 강의할 때 공공기관과 사기업의 존재 목적과 그 다음에 특성에 대해서 설명하는 영상이 있었죠. 이론 강의 때. 그리고 거기에 그 추구하는 목적성에 따른 환경이
특이성이 있고 그 환경의 특이성으로 거기서 근무하는 분들이 어떠한 성향을 가진다는 걸 설명드린 적이 있어요. 그것과 연결돼요. 그래서 공공기관에 있어서 공직자로서 삶을 살아갈 때 어떠한 전략 전술을 가질 수 있는지를 제가 설명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손자병법 자체를 제가 그렇게 잘 아는 건 아니에요. 맞죠? 저는 이제 그러한 측면에서 보는 거니까.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 우리가 이제 배울 점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전 한자를 싫어요. 한자를 잘 몰라요, 저도. 시계편은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것이고, 처음에 나오는 게 뭐가 나오냐면, 전사관천 불가불찰 이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전쟁은 하늘과 관련돼 있다. 그러니까 생존에 관련돼 있을 만큼 매우 중요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은, 근데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인간관계로는 공직 생활을 좌우할 정도로 아주 중요한 문제다. 또는 공직 생활에 있어서 나의 삶의 태도는 매우 중요한 문제다. 그거예요. 그게 우리 현직자분들, 이제 저희 집사람도 공직자잖아요. 근데 보면 이 공직 생활의 폐쇄성이 참 커요. 왜냐하면 신분 보장이 되다 보니까 저놈도 안 잘리고 나도 안 잘려요. 같이 가는 거예요. 물론 이제 직렬이 아주 광범위하게 넓으면 계속 로테이션 돌지만, 로테이션 돌면서 또 이상한 사람 자꾸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공무원들이 힘든 이유가 순환보직을 계속 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일반 행정가 시스템이라서 계속 이 일했다 저 일했다 이 일했다 저 일했다 계속 돌아가면서 해야 돼요. 그러면 또 새로운 사람들 계속 만나야 되거든요. 공직 생활 안에서도. 그래서 계속 이제 그러한 어려움들이 생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이상한 놈하고 계속 엮일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폐쇄성 때문에 소문이 빨리 나요. 그래서 내가 조금만 행동을 잘못하면 소문이 막 그 안에서 확 번져가지고 난 이상한 인간으로 찍힐 수 있어요. 낙인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이 인간관계론에 있어서 나의 행동 요령들은 매우 중요한 문제다라고 우리가 이제 연결해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불가불찰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러니까 안 된다 이거예요. 뭐 불찰, 통찰, 관찰이 없이는 절대 무언가 이룰 수 없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인간관계론에 있어서 또는 직무관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고, 그것을 슬기롭게 행하려면, 헤쳐나가려면 반드시 찰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찰이라는 건 통찰일 수도 있고 관찰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게 여기서부터 해석이 전문가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뭐 비즈니스적인 측면에서 접근하시는 분들은 뭐 사명감, 이익감, 전문성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분도 있고, 저는 이 찰이라는 요소를 어떻게 해석하냐면 관찰, 통찰로 해석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보면 되게 통찰력 있다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네. 그러면 내가 위험 요소에 대해서, 인간관계론에 있어서 위험 요소에 대해서 이상 징후를 빨리 캐치를 할 수 있게끔 통찰력을 길러야 돼요. 그 다음에 인간관계라는 건 다양한 힘의 역학 구조로 다 이루어져 있어요. 예를 들면 경찰직 같은 경우에는 내가 뭐 강력수사대 팀원으로 들어갔는데, 강력수사대장님하고 팀장님하고의 인간관계론상 역학관계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팀장님과 그 다음에 넘버 2, 그 다음에 이제 내 사수와도 어떤 식으로 유기적인 힘의 역학관계가 있는지가 중요한 문제가 돼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내가 관찰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 다음에 인간관계에서 있어서 파탄이 나는 징후들이 나타나거든요. 그러한 징후들을 빨리 캐치를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려면 일단은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마음가짐을 먼저 가질 수 있어야 되고, 마음가짐, 어떤 특별한 마음가짐이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그 마음가짐을 바탕으로 어떤 행동을 해야 돼요. 그 두 가지적인 측면으로 저는 이제 분류를 하고, 마음가짐은 어떻게 이제 생각해야 되냐면, 일단은 진중함이 있어야 돼요. 사람을 대함에 있어서는 진중해야 돼요. 가볍고 원칙 없이 이리저리 왔다 갔다 이러면 박쥐 소리 듣겠죠. 맞아요. 그래서 나의 마음가짐은 사람을 대함에 있어서는 진중함이 있어야 되는데, 이러한 진중함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사명감에서 나와요. 무슨 말이냐면 어떤 일을 행함에 있어서 내가 그 일에 의미를 부여하는 데서부터 출발한다고요. 예를 들면 내가
감사실로 배정을 받았어요. 구청에 감사실로 배정받았는데 감사과 안에서도 내가 하는 업무는 소통과 관련된 SNS 담당 업무를 맡았다고 칩시다. 그러면 감사과 안에서 소통감사과 안에서 SNS 담당을 하는 이 업무가 우리 구청의 구민들을 위해서 어떠한 역할과 의미를 가지는지 내가 의미를 먼저 부여할 줄 알아야 되고, 그 의미를 바탕으로 내가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내가 이 직무를 수행할 건지가 먼저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이게 마음가짐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마음가짐이 먼저 준비가 돼 있으면 이러한 마음가짐을 바탕으로 어떤 행동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사명감을 통한 진중함. 내가 한번 체크해 보세요. 내가 지금 현직자인데, 공직자인데, 내가 과연 내가 지금 맡은 업무에 있어서 이 업무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있고, 그 업무가 우리 사회에서 하는 역할과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는지. 제가 심층면접 코칭할 때 이걸 강조를 많이 하거든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걸 바탕으로, 그게 이제 하나가 있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열정이 있어야 돼요. 항상 열정 가득한 사람들은 에너지가 긍정적이고 밝은 에너지가 느껴져요. 그러면 인간관계에 있어서 매우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어요. 그러한 열정이란 요소가. 근데 이러한 열정은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초심과 평상심으로부터 나와요. 내가 처음에 공무원에 합격했을 때, 경찰에 합격했을 때 그 두근거림, 야, 나는 진짜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뒷돈 받지 않고 뭐 우리 영화에, 베테랑 영화에 나오듯이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나는 그런 경찰, 멋들어진 경찰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업무에 이제 반복되는 업무에 지쳐가고 부조리에 지쳐가서 내가 그 초심을 잃어버리는 순간 열정이 없어져요. 맞죠? 그러면 죽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통찰이라는 지혜로움이 사라지게 돼요. 그래서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한데, 하나는 진중함, 업무에 대한 진중함, 그 다음에 열정이라는 마음가짐이 먼저 선행이 돼야 된대. 통찰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그게 일단은 먼저 선행이 돼야 되고, 그러면 이러한 마음가짐이 내 행동의 어떤 원동력이 되는데, 행동은 이제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면 나 자신, 그 다음에 타인, 그리고 나 자신과 타인의 관계론으로 봐야 돼요. 이건 제가 심층면접 코칭 받았던 분들은 제가 무슨 말 하는지 금방 아실 거예요. 그죠? 일단은 관계에 있어서는 팀의 역학관계를 이해를 잘해야 되는데, 나와 저 팀장은 어떠한 이해관계로 엮여 있는지를 먼저 파악해야 돼요. 그 다음에 나와 내 사수는 어떠한 이해관계로 엮여 있는지를 먼저 파악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내 동기들은, 내 동기 있잖아요. 동기 또는 내 선배일 수 있죠. 내 사수까지는 아니지만 선배인 저 사람은 나와 어떠한 이해관계가 있는 건지, 경쟁 상대인 건지, 긴장 관계가 어느 정도 유지되는 경쟁 상대인 건지, 아니면 사수로부터 내가 무언가를 배워야 되는 어떻게 보면 의뢰 입장인 건지. 맞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이해관계로, 단순한 이해관계로 엮여 있는 관계인 건지. 그래서 나와 저 사람의 관계가 어떠한 개념인지 먼저 개념 정의를 먼저 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하나가 있고, 그 다음 두 번째는 타인은 어떠한 속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봐야 돼요.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저 대상자는 어떠한 속성을 가지고 있느냐, 명예를 중시하는 사람인 건지, 아니면 명예보다 실리를 더 중시하는 사람인 건지, 아니면 명예와 실리도 아닌, 이조저도 아닌 그냥 무사한일주의를 추구하는 사람인 건지, 저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저 타인의 속성을 먼저 관찰할 줄 알아야 돼요. 맞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사실은 나는 어떤 사람인지도 알아야 돼요. 내가 명예를 추구하는 사람인 건지, 아니면 나도 저 팀장과 같이 실리를 추구하는 사람인 건지, 내가 어떤 사람인 건지를 먼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심층면접 코칭할 때 요 세 가지 요소를 바탕으로 핵심 예제를 이끌어 가잖아요. 인성 파트를. 여기서 제일 힘들어 했잖아요. 맞죠? 우리 합격생들은. 그리고 이제 심층면접 코칭 받았던 분들은 이해하실 거예요. 근데 심층면접 이제 저한테 코칭 안 받았던 분들은 지금 미리 이거 여기에 대해서 고민해 놓으면 나중에 저한테 면접 코칭 받을 때 아주 수월해져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가 제일 중요해요. 내가 타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힘의 역학관계를 이해하고 타인을 분석할 줄 알려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먼저 알아야 돼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모르면 다른 사람을 관찰할 수 있는 힘이 없어져요. 힘이 없어요. 통찰력이 생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요소, 행위적인 요소에서는 나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 건지,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타인은 어떠한 속성을 가진 사람인 건지, 그리고 나와 타인의 저 관계는 이해관계인 건지, 단순한 경쟁 관계인 건지, 이익을 추구하는 관계인 건지, 동반자 개념인 건지, 그걸 개념 정리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정리. 자, 우리가 인간관계론에 있어서 슬기로운 공직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인간관계론에 있어서 나의 전략적인 마인드, 나의 전술적인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는 걸 먼저 알아야 되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통찰력을 길러야 되는데, 통찰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마음가짐이 필요하고, 그러한 마음가짐 바탕으로 어떤 행위가 필요한데, 이러한 마음가짐은 내가 어떤 일을 맡았을 때 내가 하는 이 일에 대한 의미를 부여할 줄 아느냐, 사명감을 통한 진중함이 갖춰져 있느냐,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 다음 하나, 그 다음에 그 일을 함에 있어서 초심을 바탕으로 항상 열정 가득하게 어떤 일을 대할 수 있는 에너지원이 있느냐, 이걸 먼저 체크해야 된다는 거 하나, 맞죠? 그 다음에 행위에 있어서는 나는 어떤 사람이냐, 나와 관계를 맺는 저 사람은 어떠한 속성을 가진 사람이냐, 그리고 나와 저 사람과의 관계는 어떠한 의미의 관계인 것이, 그걸 이제 정리를 해서 먼저 분석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인간관계, 슬기로운 인간관계를 진행하기 위한 가장 기본이 되는 것들이에요. 이거를 하지 않고 유튜브에 영상 막 보면서 나를 괴롭히는 상사를 슬기롭게 대처하는 방법, 이유 없이 나를 괴롭히는 상사에게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다음에 말이 통하지 않는 직장 상사와는 어떻게 행동할 것이냐, 그리고 나를 계속 은근히 뒤에서 씹어대는 저 직장 동료는 어떻게 내가 어떻게 행동할 것이냐, 이런 것들 막 단편적인 영상을 보고 여러분들의 행동 전략을 구축하시면 안 돼요. 맞죠? 말 그대로 직장 생활은 전쟁이에요. 전쟁을 치르러 가기 전에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잖아요. 내가 먼저 알아야 돼요. 조사 분석을 먼저 해야 돼요. 이걸 서치라고 하잖아요. 제가 그래서 우리 심층 면접 준비할 때 프로그램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제가 가이딩 해드린 대로 여러분들이 직접 서치해서, 그러니까 조사 분석해서 거기서 유의미한 결론을 도출해내는 걸 제일 중시하잖아요. 제가 이게 여러분들 심층 면접을 코칭을 받았던 분들은 이미 할 줄 아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맞죠? 그래서 준비 단계에서는 반드시 이러한 요소가 제일 중요하니까 이걸 먼저 차분히 분석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그 사람과의 어떤 갈등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해결할 건지 전략을 다시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죠. 이번 편은 시계편에 중요할수록 철저히 살펴보아야 된다는 거, 그리고 통찰력을 가지고 그 이해관계를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 그거 했습니다. 1강이었고, 시간 날 때마다 틈틈이 올려드리고, 전체적으로 손자병법을 활용해서 여러분들 직장생활에서 공직생활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먼저 쫙 훑어드리고, 그 다음에 댓글로 실제 내가 공직생활 할 때 힘들었던 점을 댓글로 적어주시면 제가 이제 그때 어떤 식으로 행동하고 어떻게 전략을 만들면 좋을지에 대해서 특별 영상식으로, 보충 영상식으로 올려드릴게요. 그렇죠? 이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